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진덕왕에 이어서 오늘은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신, 신라의 대표 화랑, 국선 화랑이라고 하죠. 풍월주라고도 합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삼국 통일의 가장 초석이 된 대표 인물입니다. 김유신. 자, 가야의 마지막 임금인 제10대 구형왕의 증손자이자 가야 출신 김무력 장군의 손자, 그리고 신라각간 김서현의 맏아들로서 595년에 태어나서 673년 7월 1일 만 78세를 일기로 운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김유신의 청년 시절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통일의 위협을 이룰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유신은 풍월주라는 대표 화랑이었습니다. 국선도 아시죠? 국선도라 하면 그 유래가 있겠지만 신라의 화랑도들이 즐겨 수련을 삼는 운동 겸의 무술이었습니다. 자, 김유신 대표 화랑의 애제자 백석이 있었습니다. 이 백석과 함께 국선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석이 김유신 들어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구려로 잠입해서 동태를 한번 살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유신은 훅 합니다. 자, 제자가 그것도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고구려로 침입해서 동태를 살피자 하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그러자 하고 바로 응낙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고구려인으로 변장을 하고 마침내 국경까지 걸어서 갑니다. 물론 먹을 것도 준비를 했겠죠. 자, 그렇게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세 여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백석이 이러기를, 풍월주님, 자, 뒤에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니다. 그래? 갈 길이 바쁜 사람이 그냥 가지 하다가 결국 백석의 간청에 못 이겨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술과 과일을 갖고 백석과 김유신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청관녀를 저버린 말에 목을 치고 다시는 애인인 청관녀와 사귀지 않겠다, 삼국 통일의 그날까지, 이런 언약이 있어서 술을 끓여 합니다. 백석은 젊은 혈기에 세 여인과 마음껏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술에 취했을 때 김유신에 대해서 심지어 심한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여인이 김유신을 살짝 불러냅니다. 백석은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습니다. 자, 유신, 우리가 누구 있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저 세 여인인 줄 아느냐? 우리는 신이다, 산신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신? 하니까 나는 세 여인이 차례로 소개를 합니다. 나림의 신이다. 자, 나림은 지금 현재 경주의 낭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혈례의 신이다 합니다. 혈례는 청도 부산의 신입니다. 나는 또 고라의 신이다. 고라는 영천에 있는 금강산에 사는 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세 여인이 신이라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신선도 그렇고 당시에 한참 고대 국가 이전에는 무속에서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문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시대가 흐르고 나중에 고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도교, 불교의 영향으로 호랑이라는 산신이 인격화되어서 신선 혹은
뭐 산신 이렇게 지칭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세 여인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이라기보다 세 지역을 대표하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의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김유신 장군이 자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요. 하지만 설화는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신으로 돌아와서 세 여인으로 변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석이 누군지를 아느냐? 제 애제자입니다. 하니까 큰일 났다. 백석은 고구려의 첩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대로 백석의 말을 믿고 국경을 넘었더라면 김유신 장군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김유신 장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가버리고 김유신이 백석을 데리고 내가 신분증을 깜빡 잊어버리고 왔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급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백석을 결박해서 무릎을 꿇립니다. 자, 자네가 왜 나를 속이고 고구려로 가자고 했느냐. 이실직고 하렸다 하니까 백석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보장왕입니다. 보장왕의 왕비가 다른 신하들과 사통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추남이 있었습니다. 추남이 중얼거리기를 중간에 끊겨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강물이 자웅자웅 흘러야 되는데 웅자웅자 흐른다. 수컷웅 암컷 자자죠. 그래서 천지가 역행되는 일이 생겼으니 주의하라고 보장왕에게 점쟁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낌새를 점쟁이의 언지를 눈치를 챈 왕비가 저 점쟁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점바치가 과연 신기가 믿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웅으로 흘러야 될 게 웅자로 흐른다는 것은 인륜에 역행되는, 그러니까 보장왕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역행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에게 그것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의심하는 걸로 확신을 한 왕비가 이 추남이라는 점바치에게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어 쥐를 한 마리 상자 속에, 보이지 않는 상자 속에 넣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남에게 주어서 이 상자 속에 쥐가 몇 마리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남은 바로 8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상자를 열어보니 쥐는 한 마리였습니다. 자, 이래도 대왕이시여 추남의 추남의 말을 믿겠습니까? 추남은 엉터리 점바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남은 아닙니다. 대왕, 이 쥐는 한 마리가 아니라 8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우기는 저 점바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보장왕이 어쩔 수 없이 보기에 한 마리니까 추남을 극형에 처해라. 이건 모반이나 반란과 똑같은 것이다 하고 극형을 명합니다. 그러자 추남은 저 쥐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점바치 추남의 목이 떨어집니다. 목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 죽음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반드시 적국의 장수로 태어나서 복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극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래서 보장왕은 다음날 꿈속에서 신라의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부인의 꿈속에 추남이 물동이를 들어주는 꿈을 꿉니다. 자, 이것은 무슨 꿈이냐면 만명부인이
김유신을 잉태할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이 태어났고 그 장군의 적국을 복수할 김유신 장군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첩자로 와서 대표 화랑 풍월주의 애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누가? 백석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유신 장군은 말의 목을 벤 데 이어서 두 번째 애제자의 목을 칼로 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신은 가버리고 그 목을, 백석의 목을 세 신께 바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장창호 삼국유사에 있는 노래를 시처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삼신과 김유신이 교대로 합니다. 삼신부터요. 울어라 칼, 수천수만 목숨 뜨겁게 베어라. 고구려 왕의 목이다 가차없이. 울어라 칼. 김유신. 울어라 칼. 대장부 세상에 나서 할 일을 알려다오. 큰 살생 꿈꾸는 나를 용서하라. 울어라 칼. 삼신. 울어라 칼. 펑펑 울어라. 미리 울고 말아라. 에마보다 높이 울고 천관보다 깊이 울어라. 울어라 칼. 울어라 칼. 내가 죽인 에마여, 고구려가 죽인 추남이여, 에마의 소름으로 달리고 추남의 한으로 울어라 칼. 같이 합니다. 울어라 칼. 그가 죽어 내가 사니 한 몸에 사는 이 두 마음. 고구려가 죽어 신라가 천년을 살리라. 울어라 칼.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향해 말을 달립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 고구려를 직접 정벌하지는 못하고 통일을 본 수년 후에 운명을 합니다. 그래서 673년 이때는 문무왕 13년입니다. 자, 이 통일신라 시대에 김유신은 제매곡에 묻힙니다. 그리고 제54대 경명왕 때 흥무대왕이라는 추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김유신은 지금 모지사, 북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그 골짜기에 보통 신라의 임금의 버금가는 혹은 그보다 더 멋진 무덤, 왕릉 같은, 자, 시호가 흥무대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삼국 통일을 기리는 후대의 임금이 흥무대왕으로 시호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은 운명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김유신 장군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외교 측면에서 탁월한 수완을 보인 우리 태종 김춘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